그러니까 메인 방송국 메인 작가가 네, 메인 작가가 그러니까 상품권이라 이렇게 100만 원짜리 하나 챙겨가지고 PD도 하나 챙겨주고 이제 작가도 하나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를 하나 챙겨주고 이제 준다고 이제 식사 다 하고 술 한 잔씩 간단히 하고 들어가시는 길에 챙겨주려고 매니저들 통해갖고 이제 주려고 줬더니 앞에서 어마어마한 면박을 받았어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뭐 아직도 이런 줄 알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우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 그러고 나서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반 집에 도착했을 때쯤 전화가 왔어요. 다시 갖고 오라고? 전화 오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집 어디 아파트인데 어디 아파트 지하 몇 층에 차 뭐뭐뭐 있으니까 거기 바퀴에 올려놔. 네, 보는 눈이 많은 데서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난 몰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도 어마어마하고, 네, 진짜 그걸 피부로 겪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연예인을 할 수 있는 시장은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공중파와 그러니까 공중파의 힘이 굉장히 셌는데 이제는 공중파 힘이 약해지고 케이블 힘이 세지고 이제는 케이블 그 작가들이 그러니까 파워가 자기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공중파 중에서도 그 런닝맨이랑 뭐 지금 SBS 쪽에 있는 작가 중에 그 골대녀 만드는 작가가 있어요. 네. 골대녀 만드는 작가가 원래 그 뭐죠? 해외 나가고 막 야생에서 하던 거고. 정글의 법칙 작가하고 그 다음에 그 작가가 지금 이제 골대녀 작가 하는데 골대녀가 지금 시즌 1, 2, 3 어마어마하게 저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 사람이 여기 일선 사는데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냥 얼굴 보고 야 너 나 초면에 얼굴 보면 그래갖고 인성 쓰레기구나. 네, 나중에는 사과를 하긴 하는데 이게 좀 그 기준을 그 메인 작가라고 하는 약간 그 헤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였어요. 인성 쓰레기들이 집합소야. 권력에 취해. 네. 정말 세상 느꼈어요. 세상 느꼈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앨범 가지고 방송국 한번 온다고 PR 매니저가 도는데 이 PR 매니저가 저희 지금 도와주고 있는 PR 매니저가 끝발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나마 이게 먹히는 거지. 저희 밑에 있는 과장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음악 제작한 거 가지고 한 번씩 방송 갖다 드리고 와 그랬더니 문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낑낑거리다가 앨범 가져갔던 거 다 그대로 들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 PR 매니저 가니까 지금 저희 도와주고 있는 PR 매니저가 서태지와 아이들 로드 매니저 때부터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준호랑 양현석이랑 같이 살던 근데 그때부터 하던 사람이라 아직까지 방송국에 이게 있어서 해주긴 하는데 희한하죠. 그때 철이와미에 했던 철이 있잖아요. 그 철이가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그 철이의 입김이 아직도 방송국에 닿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고 네, 아주 마귀들 세상이라서 제가 이제 그 마귀들 세상을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이랑 그러네. 그러네.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지고 자꾸 붓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뭐 진짜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고 뭔가 이제 아이템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만들어 볼 법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이슈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홍보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홍보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제작해서 만들고 하는 데는 돈이 뭐 크게 많이 들거나 그러지 않는 만한 것들이라서 이거는 사업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 말씀은 인수한 게 2년 전이고 네. 2년도 더 됐잖아요. 그리고 저 기사 뜨고 얼마 안 돼서 12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힙합과 청담 맞아요. 생겼었는데 그것도 작년 5월 달에 리모델링해서 맞아요. 지금 그냥 바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저건 바예요. 지금 없는 시장. 네, 이거 없는 거예요. 앱도 안 돼 있으면 지금 앱도 제가 봤을 땐 준비해도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은. 아예 그러니까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무슨 그거 정리된 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이 얘네 IHQ가 반대로요. 반대로. 반대로. IHQ가 얘네가 이거를 30억 주고 샀어요. 샀는데 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사장시켜 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 사장시키는 게 네. 내가 볼 때는 뭔가 이유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지 않고 네. 이 시장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게 활성화되면 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장이 타격을 받으니까 오히려 묻히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거에 요인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고 IHQ가 뭐 하는 회사지? 저희 그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회사예요. 제작사예요, 제작사. 아. 제작사인데 그거를 확인해 본 결과 얘네는 지금 오히려 이걸 활용해서 자기 자체 그걸로 만들어서 쓰려고 지금. 자체. 그러니까 얘네 지금 가수들도 있고 얘네 연예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인 픽업하는 그렇죠. 정도로? 신인 픽업하는 용도로 이거를 자체 이제 이 플랫폼에 마음에 드니까 그냥 도중 산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저 똑같은 약간 개념인데 저희 아는 쌤도 음악 쪽 말고 배우 쪽, 그 블러썸 멘터 쪽인데 네. 거기는 배우들만 있는 데거든요. 거기도 자기 자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배우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무명 배우나 그런 사람들 이제 자기 프로필이랑 뭐 자기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프로파일 이력들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다 한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이제 항상 후드 캐스팅 그룹처럼 쓰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개발해갖고 홈페이지 쪽으로 만들고 있는 거 보긴 했거든요. 어차피 저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장외시장 플랫폼 같은데 저걸 음악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 그렇지. 네, 영화에도 적용할 수 있을 그렇지. 것 같고 영화에도. 어차피 노출은 유튜브나 다른 걸로 시켜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저걸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제일 친한 친구 형님이 그 영화 감독이거든요. 조연출 경력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입봉 전인데 그거를 그 뭐지 이게 쓰자 시나리오를 써서 팔아서 대박난 게 그거 10번가의 선물인가 그 교도소에서 7번가의 선물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7번 방해 선물. 7번 방의 선물 그거를 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팔아서 시나리오 생각했는데. 그걸 한 분이 계신데 문득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거 영화 쪽도 괜찮겠다. 그다음에 왜냐면 입봉 못한 이제 감독들이나 조연출 어차피 감독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요즘 보면 그 일반인들도 그거 이제 유튜브 통해 가지고 짤막한 영상으로 해서 영화처럼 많이 올리거든요. 약간 뭐 곽튜브나 뭐 이제 마니보틀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그 뭐 조초소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제 찐따오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 올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더라고요. 약간 삼류 감성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뭐랄까 그 정형화되지 않은 신선한 느낌, 약간 신선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용해도 저는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힙합이라는 게 이제 이런 플랫폼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런 형식의 플랫폼을 아예 다른 곳에서 제작하지 못하게 뭐 이제 특허화나 뭐 어떻게 해서 좀 다른 곳에 이제 이런 형식의 플랫폼을 아예 제작을 할 수 없게끔 뭔가 한 그런 건 혹시 없는지. 아니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따지면 멜론 차트나 플로우나 이제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특허를 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걸 못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플랫폼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카피캐시.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런 류의 플랫폼들은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가의 시나리오도 갖다 집어넣고 뭐 이런 일반인들 가서 집어넣고 해서 뭔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이나 이런 것들 걔네가 지금 1위 싸움하려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겨나면 똑같은 싸움의 어떤 다른 플랫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기준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이제
자리를 잡아놓으면 뭐 지금 엄밀히 따지면 벅스가 아직도 살아있고, 네, 얘네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유통 구조로 보면 벅스가 생각보다 큰 걸 차지하고 있어요. 멜론이 가장 큰 그 유통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 뭐 벅스, 그 다음에 멜론, 또 뭐 있죠? 지니, 일반적으로 우리 통신사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 말고 음원 유통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니까 네. 신나라 레코드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네. 신나라 레코드가. 앱을 검색하시면 나와요. 안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앱 저 목록은 나오세요. 요 화면 나와요. 요 화면 네, 나와요. 요 화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근데 이게 실제로 노래 하나 만들어서 데뷔시키기 전까지의 음원 차트에 올려주고 하는데 비용을 많이 받는 애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적게 받는 데는 곡비 뭐 진짜 자기 노래 어차피 뜨면 자기가 이제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료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곡비 뭐 30만 원 받고 던진 애들도 있고 50만 원, 100만 원 받고 던진 애들도 있고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이거의 플랫폼에 대한 뭐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뭐 생각하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우선 이거를 그냥 주제로 하나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거고 이런 느낌의 한번 생각이 뭔가 왔다면 이런 걸로 프로젝트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여기 만드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예. 또 머리를 다 같이 모으면 뭔가 하나 또 될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들어서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서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베이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런 기획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 만드는 거는 인프라가 돼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사람이 많이 몰린다 왜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여서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는 네. 이유들이 다 아이디어나 또는 어떤 괜찮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스타트업도 해보고 그걸로 이제 수익 창출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모임의 초창기 취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이 베이스에 이제 만약에 기본 공통 코먼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말씀하신 것 저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도 넣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 모양만 틀리게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구니만 만들어. 네네네. 바구니만 만들어주니까 입맛에 맞게 담을 수 있어요. 콘텐츠만 다르게 해가지고 새로운 앱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일반인이 노래를 작곡가가 올려놓은 노래를 들어보고 그걸 살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클릭해서 노래 녹음도 할 수 있고 이런 네. 것들이 다 되고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얘네 되게 제가 느낀 건데 상당히 폐쇄적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작곡가들 이름 없는 작곡가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기 컴퓨터 하드에 출시 안 하고 그냥 묵혀놓은 노래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겠죠. 네,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들어보면 쓰레기 같은 노래들도 있고, 이게 왜 안 나와? 야, 이걸 왜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어? 할 만한 노래들도 있거든요. 오늘 우연찮게 저희 커피숍에 알바애가 하나 와서, 알바애랑 얘기를 뭐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제가 5층에 있는데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래? 뭐 커피 마시면 얘기 좀 하는데, 어디 사는데 일산 산대요. 그렇구나. 일산에서 초중고 나왔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동성동본이야 또. 예.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뭐야 했더니 또먼 친척이더라고요. 같은. 그리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럼 너 뭐 무슨 과 다니냐 했더니 실용음악과 다니는데요. 그래? 주 전공이 뭔데? 작곡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그 기준 네 메인 그게 뭐냐? EDM이랑 힙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너 들려줘봐. 너 만들어 놓은 거 있어? 들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 밑에서 알바할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작곡가로 같이 일해야 되겠다 막 그랬거든요. 네. 우선 프리랜서로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거 카페 알바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숨어있는 애들이 대학생 22살이에요. 그런 친구들 머리에서 나온
이제 좋은 시나리오,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판매가 되고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고 그 친구는 노래가 만들어져서 이제 말 그대로 자기는 곡을 팔잖아요. 그러면 노래가 만들어져서 저작권은 그 친구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작권법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음악 쪽은 저변도 많고 자기가 음원을 내고 싶으면 음원도 내고 저작권이 자기한테 오는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사실은 자기가 작품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저작권으로 인정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시나리오 시장은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게 위험한 거죠. 자기의 시나리오를 올릴 수도 없고 올리면 그게 시놉시스나 이런 게 조금 분따와서 다르게 또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쪽은 사실은 좀 이 팀 입장에서는 이 대형 그룹 쪽에서 아이디어를 뺏긴다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이 플랫폼에 올리기 전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나리오가 그런 게 없어요. 작품으로 누가 이 시나리오를 사갖고 작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내가 시나리오 만들었는데 어디다 등록해갖고 이거 냈고 이렇게 아니 하는 건 시나리오 자체가 문학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는 출간을 해버리면 직접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는 거지. 출간을 자기를 시나리오는 그런 정도의 그런 우리가 출간.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 뮤직하우나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작가와 작품을 해갖고 거기서 그거를 사게끔 만들어야지 이거는 뭐 신인 발굴 쪽으로 가서는 이거 방향이 좀 틀린 거죠. 음원 쪽하고. 시나리오는 거의 그런 쪽으로 보겠네요. 거의 뭐 카카오 페이지나 뭐 이런 데 가면 음. 그 정식 작가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 브런치 그냥 이런 거? 자기가 올리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등록을 해서 자기 걸 연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웹툰이든 뭐 소설이든 이런 걸 연재를 해요. 그러다 거기서 이제 별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 추천 이런 걸 누르면 그걸 이제 발굴해서 정식으로 작가로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렇게 가는 거죠. 시나리오는 이쪽으로 갈 게 아니라 구매 경매 시장이나 구매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자체를 이제 오픈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사실은 시나리오보다는 가수나 음원 쪽이 훨씬 저변이 많죠. 그래서 그걸로 특화되는 게 훨씬 더 시장은 저게 훨씬 커 보여요. 좋은 거지. 이게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거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었던 게 이번에 곡 작업을 하다 보니까 대만 쪽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필리핀이랑 베트남 쪽도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뭘 느꼈냐면 필리핀 애들은 하루에 젊은 애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거의 붙잡고 살아요. 유튜브를 그냥 뭐 거의 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안 하나 싶나 그러면 누워서 그냥 앉아서 계속 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베트남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정말 그런 걸 보면서 근데 또 태국 애들이나 베트남 애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4층 녹음실에 얼마 전에 베트남 여자애가 와서 녹음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녹음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자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 플랫폼이 꼭 한국에서만 국한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 플랫폼이 이제 또 되면 말 그대로 이게 의료 관광이 되는 것처럼 이런 K-pop 녹음하고 노래 자기 노래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가사는 자기가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 우리가 주어지는 멜로디에 맞춰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사업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어차피 뭐 이 시장은 엄청 크게 크죠. 어차피 불러버리고 엄청 언어만 변환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이상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루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기 다른 얘기 다음에 하고. 어떻게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음원 시장이 그 정말 그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태클 걸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뭐 이거 갖고 태클 걸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니까. 네. 태클은 얼마든지 걸어도 상관없어.
뭐 태클은 걸리면 걸릴수록 좋은 거야. 이슈되니까. 좋은 먹음직스러우니까 태클을 거는 거고 태클을 뭐 IHQ 비슷한 회사가 태클을 걸어갖고 뭐 니네 죽여야겠다 생각하면 뭐 50원 부르면 돼요. 피팝이 30원 걸렸으니까. 그 아마추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인은 뭐였냐면 아마추어 가수 발굴이 되는 건데 실제로 그거에 들어가는 툴이 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툴이 음원이니까 그러니까 음원이 보니까 피아니스트도 그 작곡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리스트도 작곡을 하고 드러머도 작곡을 하고 그냥 그것들을 믹싱해 갖고 이 악기와 이 악기와 이 악기를 조합해 갖고 반주를 만들어내는 믹싱 엔지니어도 작곡을 해요. 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작곡을 하고 다 작곡을 합니다. 음악 쪽은. 네. 그래서 그 바다 같은 그야말로 그 음원 시장은 일단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수요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컴퓨터 하드 안에 몇백 곡씩 자기가 작곡해놓은 걸 모아놓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시장에다가 풀어놓으면 사실 핵심은 뭐냐 플랫폼이잖아요. 비즈니스의 핵심은 플랫폼 안에서 지들끼리 여기 시장을 만들어 놓는 거고 자기들끼리 구매에 맞는 걸 사고 팔고 원활하게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거든.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플랫폼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수료만 갖고도 얼마든지 하는 거고 거기서 발생되는 네임밸류로 나중에 기업 가치가 커지는 거니까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시즌 2로 뭐 시나리오 시나리오 플랫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게 사실은 고인물 시장을 파괴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방송 쪽이잖아요. 방송 쪽이고 이쪽도 그 방송계에서 오래 전에 이수만이 노래 잘하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야말로 그냥 지나가는 가수였지만 방송계 거물이 됐고 양현석도 댄서지 그 친구가 뭐 저기가 아니잖아. 네. 근데 거물이 됐고 그런 것들이 다 권력 구조의 그 고인물 안에 권력 구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만화 시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현세 사단이 있고 요새 맛있는 거 드시고 다니는 분 사단이 있고 누구 제자냐에 따라서 뭐 10년씩 그냥 밑에서 색칠만 하다가 끝나던 만화가들도 많았었던데 웹툰이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웹툰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 두 군데가 생김으로 인해 갖고 그 시장이 깨지고 이제 확 넓어지게 됐고 사실 그 창작자들의 창작력이 대폭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근데 이 웹툰에 음원이 또 들어가요 요즘에. 웹툰 쪽 음원 시장이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많이 또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고인물이 또 뭐 있냐? 이제 안 깨진 데가 뭐냐면 소설, 시, 뭐 이런 문학 쪽이 안 깨져. 아직도 무슨 신춘문예 등단이란 말을 쓰잖아요. 등단. 이 영화에서 입봉 감독들이 방송 쪽에서는 입봉이라는 말 쓰고 이 문학 쪽에서는 등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등단했냐 안 했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등단하지 않은 사람의 글이 훨씬 좋은 글이 이 하드 안에 수백 편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 이런 글들을 그러니까 에세이라든가 시라든가 소설을 출판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게 슬슬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판사들이 과거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1인 출판사들이 되게 많아요. 독립출판사. 네. 출판사 사장이 곧 편집자고 편집자가 곧 기획자고 기획자가 곧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소 전화해서 100분만 찍읍시다. 그다음에 저자들 만나갖고 권고 좀 주세요 한 다음에 읽어보고 자기가 수정하고 아니면 수정 해주는 애고 대필 해주는 애고 다 모아갖고 따로 이렇게 해갖고 출판해갖고 요새 옛날에는 100만 부 넘어가야 베스트셀러가 요새 10만 부가 넘어가고 1등. 근데 그게 시장이 뭐냐면 옛날에는 책을 사보는 사람들이 그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책을 쓰는 사람이 소비자가 되는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야 어느 정도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책 쓰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그 책의 다양한
이제 전자책도 나오고 뭐 저기 서점책도 나오고 하지만 뭐 그쪽 분야도 얼마든지 이 플랫폼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 고인물을 파괴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생각에. 이거를 우리 뭐 밤샜어요? 밤새신 것 같아요. 눈이 빨개. 이번 주는 계속 야근에 말려가지고 이런 거 개발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죠?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한번 발전을 시켜봅시다. 다른 거랑 이게 같이. 뭐 웹툰이나 판타지 소설 같은 류는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세이나 시 뭐 그런 쪽으로는 갈래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 소설은 진짜 많아요. 웹소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소설이 정말 웹툰만큼 많아요. 이제는 왜냐면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에 두 개를 다 연재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이 대박이 쳤다? 그럼 웹툰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네, 시나리오는 이게 엄청 인기가 많은 게 있어요. 막 1억 뷰 무슨 뷰 하면 이걸 다 웹툰화 시켜요. 그리고 그러면 양쪽으로 그걸 영문 버전을 만들어서 저기 유럽에서 미국에서 출간한 겁니다. 더 웃긴 건 그 웹툰화된 게 웹소설이 웹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화가 영화가 드라마가 네.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다 연결하니까. 시나리오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뭐냐면 플랫폼에 상품이 공급이 되고 상품이 공급이 되고 상품이 플랫폼에 전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플랫폼인데 뭐가 상품이고 뭐가 구매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라는 그 거대한 플랫폼 안에 쿠팡 입장에서는 상품이 뭐냐? 소비자가 상품이고 오히려 거기 입점하는 그 수많은 그 판매자들이 오히려 구매자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누가 더 돈이 되냐라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도 그냥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는 음원이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음원 구매자가 그 일반인들이 그 다음에 한 번 들을 때마다 뭐 얼마를 결제를 한다든지 뭐 한 달 사용료를 얼마 낸다든지 그런 일반인들이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시 뭐 이런 거 했을 때 나도 한번 대중적인 작가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플랫폼에다가 자기 글을 그냥 좋아요를 한 100만 개만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노멀하게 이 시장의 대표 주자가 되면 마찬가지로 뭐 동남아를 진출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실 필리핀 얘기했지만 내가 필리핀 살았잖아. 필리핀에 살 때 스마트폰 없었어. 이 막대기폰이었던 막대기폰.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있었어. 필리핀. 스마트폰이 아닌데 인터넷이 안 되면 그냥 문자 메시지만 보낼 수 있는 걔네들은 전화를 하면은 분당 그 과금이 엄청 비싸니까 하루 종일 문자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채팅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도 1대1밖에 안 되는 채팅방. 1대 다 우리처럼 카카오톡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에드워드하고 나하고 채팅 그러니까 문자만 보내는 걸로 하루 종일 핸드폰 갖고 있었거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건 이제 발전 토크에서 이게 하나 의견을 낼 만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금방 들어가 보니까 CCM,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장르별을 나눠놨는데 새로 우리가 시작한다면 주제별 코너를 놔서 주제를 하나 우리 던져주는 거야. 솜사탕이면 솜사탕, 뭐 벚꽃이면 벚꽃. 그럼 그걸 주제로 뭐 곡을 쓰든 가사를 쓰든 사람들이 올리면 거기서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어떤 곡이 제일 그 주제에 맞는 노래인가 라고 하는 아이디어. 뭐 그런 차트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무명들이 그 주제에서 이게 1위 곡이었다면 그 사람은 뜰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거지.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이벤트성이 네. 되면 재밌긴 하겠네요. 네. 근데 주제별 굳이 그거를 기획자나 이 사이트 운영자가 이 플랫폼 운영자가 개입을 해서 매번 새로운 주제나 새로운 카테고리를 해서 이렇게 그 퍼블리싱을 해갖고 의도적으로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거기서 1위를 뽑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챗 GPT가 나온 이후로 네?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서 벚꽃을 주제로 한 노래 차트 알려줘. 그러면은 자동으로 소팅이 다 돼갖고 제일 많이 들려진 벚꽃이 주제로 된 것 중에 제일 많이 들려진 노래 순서대로 쭈르륵 나오게끔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를 주제로 해줘. 학폭에 대해서 해줘. 뭐 이런 예를 들자면요. 그 힙합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키워드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AI가 자동 추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거는 사용자 편이고 그렇죠. 사용자 편이고 주제별로 넣어서 순위를 매기는 건 그 올리는 신인들이 뭔가 미스터 트롯이 되는 거지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 더 쏠릴 수 있게 우리가 방향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기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런 주제를 넣어서 그 신인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게 그런 장을 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다양한 그걸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사실 뭐 다 깔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60대 신인만 불러줘봐. 그러니까 누구를 이 플랫폼이 누구를 위한 거냐? 이 음원을 다운받는 사용자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신인들이 좀 부각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냐? 이제 방향성이 두 가지가 됐어요. 둘 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주제별은 그 신인들을 위한 거고, ChatGPT나 이게 그 검색이 되는 거는 사용자 입장인 거고, 그래서 방향이 틀린 거죠. 방식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의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음원을 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루이스. 네, 루이스는 노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노래를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 작곡가가 노래를 받아서 노래를 올릴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저는 녹음까지 해서 올리는 게 제가 이제 가수가 되는 꿈을 이루는 거거든요. 음원을 발매하는 거니까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창이나 이런 게 없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좋아요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올렸는데 음치야. 거기다가 너 같은 새끼가 막 이런 그것도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자동차란 뭐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하다가 막 영구정지 계정 만들고 그런 것들은 이제 게임 사이트 게임에 보면 그 욕설 나오거나 뭐 이런 있거든요. 거. 채팅창 있잖아요. 게임하고 보면 채팅창. 그래서 거기에 그 등록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되는 그런 그 기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별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해요. 그냥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부르는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저기서 엄청난 이슈를 얻고 가수가 될 수 있는데 또 못 부르는 사람들 못 불렀다는 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럼 또 작곡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복불 복이거든요. 누가 더 못 부르는 이벤트도 하나? 그러니까 못 부르는 스타도 만든대. 이 노래를 작곡가한테 돈 주고 샀는데 난 이 곡을 쓸 거야 그러면서 음치가 됐어요. 작곡가도 그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좀 되게. 뭐 그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나 이런 당신 것들이 노래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완전 무조건 팔리겠는데. 어떻게 됐든. 재밌을 것 팔리거나 투자받거나는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획만 해주세요. 일단은 딱 목표물이 바로 뭐 아까 힙합이 있으니까 저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생 상품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돈을 따먹으려면 그뭐돈 벌려고 하는 일이니까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도 일단은 초기에는 정부의 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의 자금을 받기 제일 좋은 게 AI거든요. 그러니까 AI 기술 들어가야 되고 ChatGPT여서 가능합니다. 네, AI 기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뭐 ESG 관련된 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K 컨텐츠, 수출, 막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끼워넣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아이템이. AI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 계획서 만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제출하면 이제 창업 전 단계부터 돈이 나와요. 창업 전 단계부터. 일단 뭔가 머릿속에 딱 그려주고 뭔가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가면 될 것 같고 파생하면 어떤 거 나올 것 같고 어떻게 수익 나올 것 같고 이런 게 머릿속에 일단 딱 그려지니까 토마스님은 어떻게 그 의견이 있으세요? 워낙에 모르는 시장이라 아니 재밌긴 한데 지금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부동산 토지 거래 플랫폼 같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그러면은 동네마다 그 대충 시세 알잖아요. 평당 얼마씩 하는지 어느 동네는 얼마고 강남은 얼마고 강북은 얼마고 대충 아는데 토지는 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이 가격인 것 같은 느낌이 보통 들더라고요. 나는. 그래갖고 토지 거래만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토지 시세만 제공하는. 옛날에 부동산 뱅크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가 걔네가 이제 많이 갔어요. 네이버가 그냥 싹 그냥 해오면서. 근데 네이버가 그런 걸 정보를 다 올림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업가치 뻥 터졌냐? 직방이 터졌던 거예요. 직방이. 원룸만 해갖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지 않았던 거지. 왜냐하면 1인 가구가 굉장히 커지니까. 그래갖고 직방이 원룸만 돌린 거예요. 근데 알스페어라는 애들이 요새 열심히 하고 있거든. 걔들도 돈을 많이 투자를 받았어요. 걔는 오피스만 해. 오피스만 해. 그러면 토지만 하면 안 될까? 근데 왜 힘드냐면 토지는 자발적으로 등록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등록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 가치 평가도 가치 평가가 어렵고. 그리고 현장이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죠. 많고. 그래서 그렇다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가치가 있잖아.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두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에도 들어가면 토지 정보가 다 있지만 토지 매물들이 다 올라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소팅 기능, 카테고리 기능을 추가로 넣어갖고 6개월 이상 안 팔린 매물, 12개월 이상 안 팔린 매물, 18개월, 24개월 팔려고 주인이 팔려고 말씀부터 내놨는데 계속 안 팔려갖고 지금 좀 속 타고 있겠구나 하는 것만 소팅할 수 있는 그런 팁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GPS 기능이 있으니까 지방국도로부터 몇 메타 아니면 고속도로 IC에서 몇 메타 아니면 시내 중심가에서부터 몇 메타 이런 몇 분 정도 거리인지 이런 것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와 자동 비교 해갖고 차트 만들어주고 하면 전국의 시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하셔서 혹시 핸드폰에 호갱노노라는 어플 깔려 있으십니까? 그건 또 뭐야? 호갱노 인천에서 아파트 플랫폼 이게 호갱노노라는 이 플랫폼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파트로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로 변형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쓰냐? 부동산 업자들이 써요. 부동산 업자들이 이걸 다 깔아서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업자들도 이걸 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근데 그 동네 주변에 이 아파트 시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왔다 갔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요거를 참고하셔갖고 해도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려고 그랬고 여기 밀키트 체험 레스토랑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BK한테 질문을 좀 만들어 보시라. 이거를 사업화했을 때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건지, 얼마까지 전망이 뭐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 어느 정도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 등등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기 도약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기 발전 방향을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제 개인적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긴 하지만 이 피팝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나와서 35개 누가 사갖고 문 닫아버렸다. 문 닫아버린 상태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선례도 있고 그 다음에 독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시장도 아니고 아무도 아직 안 나왔고 그 기획만 잘하면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어갖고 제가 사실 오늘 좀 꽂혔어요.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 중에 제일 그 현실화가 가망성도 높고 그리고 눈에 잘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날로 먹는 시장일 수도 있는데도 선례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거에 그럼 주 타겟이 누굽니까? 주 타겟층, 주 타겟층이 고객층, 가수가 아닌 일반인 중에 노래를 좀 잘하는 아니면 그냥 일반인, 노래를 하고 싶은 일반인, 그냥 누구나 다죠. 누구나 다죠. 관심 있는 모두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관심 있는 모두예요. 그 타겟이란 여기 이 플랫폼의 타겟은 제가 볼 때는 이 음원을 올리는 사람이 주 타겟이 되겠지만 음원을 올리는 사람이 주 타겟이 되겠지만 음원을 사는 사람도 타겟이 될 것이고 그냥 이 노래도 들어보고 저 노래도 들어보는 사람들도 타겟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타겟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방송 그 권력 그 방송 작가들도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매니지먼트사들이 작곡가들의 곡을 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같이 있다 보면 통화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용감한 형제들이 전화가 와요. 그 동철에 전화 오면 심트로 곡 3개만 보내봐. 막 이래요. 자기들끼리 안 하니 야 그거 그냥 멜로디 찍지 말고 템포만 찍어서 좀 보내줘봐. 막 이래요.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그럼 이거 괜찮네. 야 이거 멜로디 차. 내가 쓸게 이래요. 야 100만 원 주면 되냐? 아 됐어요. 뭐 돈이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노래들이 작곡가들끼리 이름 있는 작곡가들끼리는 다 그러고 돌렸어요. 암시장 같은 거. 그렇지. 그냥 뭔가 가치가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친구들 게 아니라 진짜 거지 같은 짓거리들도 하는데 뭐냐면 외국 노래 중에 좀 귀에 익었어 좋아.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그거를 걸리지 않는 선에서 카피를 다 해. 다 따요. 그거를 진짜 말 그대로 요 코드 몇 개만 바꿔갖고 다른 음악이 됐는데 느낌은 비슷해. 장르. 그렇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논단 말이야. 근데 작곡가들이 실제로 어린 작곡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빼다 쓰는 거 진짜 한두 분,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야. 그냥 걔네는 재능 낭비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JYP 같은 데서 이제 작곡가들을, 신인 작곡가들을 한 3-4명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박진영이 시키는 게 뭐냐면 야 너네 노래를 한 10개, 20개 던져줘요. 딱 카피하라 이거예요. 있는 노래를 10개, 몇 개를 던져주고 카피하면 얘네 신인 작곡가들이 그 카피 하잖아요. 그러면 자 박진영한테 던져주면 박진영이 그거 노래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모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유를 베이스에서 유에서 유를 그러니까 신인 작곡가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노래를 어디다가
만들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런 친구들이 누구나 다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장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제 아이디어예요. 아직까지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정리할 시간 있어요? 정리 한번 해야죠. 네. 정리해서 그러면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네.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조사를 조사합시다. 네. 우선 기존에 유사한 게 있는지, 유사품이 있는지, 유사 플랫폼이 있는지, 국내나 국외나 이런 유사 플랫폼이 있는지를 이건 뭐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해볼래요? 우선 제가 찾아봤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힙합도 찾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어떤 이런 뭐 아무튼 일단 어렵- 저기 에드워드는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고 정리해서 아이디어가 정리까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사품이 이쪽 분야에 유사품이 있는지 그거는 개발합니다. PK가 고맙습니다. 제가 하시지만 저도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개발자들이고 하니까 네. 그쪽에도 한번 물어보고 해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거기도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 플랫폼에는 렌탈을 해야 되잖아, 서버를. 네. 그죠? 근데 그거는 네. 처음 가입하면 기본 그 크레딧을 줘서 그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냥 그 크레딧 가지고 테스트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놓고 사람 많이 몰리면 뭐 그때 늘리면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그걸 알아야 돼요. 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초기 비용을 알아야 되고, 초기 비용은 인건비밖에 없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런칭이 되면 런칭되면 MVP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최소한 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음원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음원을 올리고 그 음원이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이 들지, 그것도.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이제 초기 MVP 정도면 그 기본 나오는 크레딧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음원이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아이디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만들고 그 하나 만들고 하면 돼. 그 크레딧 계정당 크레딧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만들어서 뭐 루이스님 계정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MVP 하나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기영가이님은 음악계 좀 안 사봤어요? 있을 것 같은데. 오래되었고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 이쪽에는 사실은 물론 이제 지금은 제일 필드는 에드워드가 제일 가까이 있지. 에드워드가 이 음악계에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좀 가수도 키우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교류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변이나 이런 쪽에 음악계에 있는 사람, 방송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공연체 찾아봅시다. 그것도 괜찮아요. 동영상도 괜찮고 한번 물어봐야 돼. 이런 게 괜찮고. 그 기술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면 네. 찾아볼 테니 기술적으로 필요한 요소 말씀하신 아까 뭐 챗 GPT를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야 될 구현할 것, 네. 검색이라든지 뭐 영상 일단 픽팝이 가지고 있었던 거 그대로 그냥 일단 뺏깁시다. 일단 카피캣 네. 치고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입맛에 맞는 거 조금 넣고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힙합 앱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했는데
구동이 안 돼요 지금 막아. 거기 그냥 힙합 앱 소개 밑에 보면 이 페이지 하나씩 이렇게 돼요. 아, 그거밖에 그 그게 정도밖에 거기 없어요. 당연히 이제 피파면 이건 기존 뉴스plat폼이 나오면 이런 게 있네요. BK 올려줘 우리가 그걸 보고 또 했어요. 그걸로 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힙합 찾기 힘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힙합이 픽업의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뭐 유튜브에 뭐 올려놨던 거 다 삭제하고 있나? 네 없더라고. 있을 텐데 자기네가 홍보한 거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찾아봅시다. 네. 그럼 그 큰 줄기는 기존 유사품 정도는 BK가 찾으시고 아이디어 정리는 에드워드가 해주시고 나머지 저기 그 초기 비용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는 왜냐면 챗GPT를 한다고 하면 MS가 챗GPT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뭐 글로벌하게 하면 아마존 쓰는 거 좋고 그 비용을 구성할 때 이렇게 네. 좀 잘 나눠갖고 구성해 주세요. 뭐 추가적으로 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제 루이스님은 배고픕니다. 네. 루이스님은 저거 하셔야죠. 정책자는 어떻게 받을지. 사업계획서 쓰는 거는 나중에 사업했을 때가 제일 힘들어.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서. 제일 힘들어. 대표님은 이제 돈 이제 따기 위해서 발표를 하시면 이제 거기에 해줘야 되니까. 맞아. 노래 한 곡 부르면 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너무 보셨으니까.